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줄까요? 이름은 이춘재.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야. 2019년 8월 이성준 형사는 부산교도소로 은밀히 연락을 해. 저 수감자를 한 명 면담해야 하는데 단독 접견실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교도소의 답이 의외야. 아, 그 사람. 그 사람은 저 1급 모범수인데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저 무슨 일이시죠? 그 교도소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로 지내온 1급 모범수라는 거야. 역겨워, 소름 돋아. 싫어. 이성준 형사는 직감했어. 쉽지 않은 조사가 되겠구나. 책상 위치까지 뭐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이춘재를 여기 앉혀가지고 뭐 표정이나 이런 걸 볼 수 있게 위치도 잡아보고 해가지고 구도를 만들어 놓고 세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춘재를 불러들은 거죠. 이제 불러주시죠. 잠시 후 끼익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와. 덤덤한 표정에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해. 경기 남부청에서 온 이성준 형사입니다. 뭐 일단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 형사는 밝게 인사를 하고 직접 커피도 건네. 그러면서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 머리는 백발에 가깝지만 피부도 깨끗하고 56살 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여. 이 형사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저희가 무슨 일로 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화성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근데 왜 저를... 무슨 남의 일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덤덤하게. 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형사는 질문을 몇 개 더 던졌어.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계속 모르겠습니다.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 일단 이 형사는 조사를 끝냈어. 어차피 이게 하루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야. 다음날 다시 이춘재를 만났어.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 현장 증거물에서 이춘재 씨의 DNA가 나왔습니다. 화성 사건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DNA 얘기가 나오니까 순간 이춘재의 표정이 싹 굳었어. 그런데 고향이 화성이니 사건은 많이 들어봤지만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계속 감정이 진행 중이었어요. 전체 감정을 하지 못했고 공식적으로는 2개, 실질적으로는 3개가 왔던 상황이었어요. 아, 충분치 않았구나. DNA가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몇 건이 나오고 어디 사건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DNA 있는 것만 인정을 하고 없는 건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DNA 없는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춘재가 범인이 맞는지를 저희가 판명하려면 스스로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제가 유도로 해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춘재의 입장은 어떨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에 모두 만료됐어. 자, 그럼 이춘재 입장에선 이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죠. 전혀 없어. 그리고 자백할 이유도 없지. 당연히 없지. 저는 모릅니다. 화성 사건 저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 형사는 조사를 마치는 듯 하다가 툭 이런 이야기를 흘려.
예, 뭐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조사팀 말고 저 밖에 프로파일러들이 와 있는데 혹시 프로파일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뭐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 프로파일러는 뭐 조사관은 아닙니다. 혹시 편하게 얘기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이춘재가 들어올 때 그 프로파일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춘재가 이제 그 호기심을 보였죠. 네, 그러죠. 이때부터 프로파일러와 이춘재의 대화가 시작됐어. 지내기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 음식이 입엔 좀 맞으세요? 아마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했을 거예요. 네,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춘재 표정이 꽤 밝아. 가지지. 그럼 왜 사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최초의 수사팀이 접근을 했을 때 자신과의 범죄는 무관하다고 부인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자, 이때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냐면 사건과는 별개의 이야기들을 전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렸을 때 성장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대화들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라포, 소위 친밀감을 형성함으로 해서 범죄자의 지금 상태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 범죄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자백을 하게 만드는가.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접견을 마치려는데 갑자기 이춘재가 돌발인 거야. 쓱 손을 내밀어. 진짜. 그러더니 프로파일러들, 형사들과 돌아가며 악수를 하기 시작해. 악수를. 조사나 면담이 끝나면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악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호의적인 것 같지. 자, 다음 날 다시 접견을 신청했어. 마라톤이네요, 진짜 이거. 그럼 형사가 또 물어봐. 자, 그럼 오늘은 저 조사를 좀 진행을 해도 될까요? 설마. 근데 이춘재 표정이 딸따름해. 그러면 프로파일러들과 이야기 나누시겠어요? 프로파일러와 얘기하겠습니다. 조사는 싫대. 하지만 대화는 괜찮대. 그렇게 다시 대화가 시작됐어.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동생이 둘 있는데 한 놈이 어릴 때 죽었어요. 정말요? 와, 많이 슬프셨겠어요. 어쩌다 그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중학생 땐가 학교 끝나고 왔는데 애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춘재가 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 처음 봤을 때하고는 표정도 좀 달라. 훨씬 밝아졌어. 그때 이 형사도 한마디 거들어. 남자들 뭐 얘기할 때 가장 신나? 축구 얘기? 군대 얘기. 그래. 군대 얘기. 군대 얘기야. 뭐 이렇게 군대 얘기를 했었어요. 탱크를 몰았대요, 탱크를. 훈련을 나가면 자기가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자기가 다 우위에 서서 선두에 서서 가는 게 자기는 너무 그게 좋았대요, 그게. 제가 탱크를 몰았거든요. 제가 선두에서 나가면 뒤로 탱크들이 쫙. 군대 얘기할 때만 눈이 반짝반짝. 근데 막상 화성 사건 얘기만 꺼내면 표정이 또 싹 변해. 결국 이날도 조사는 못하고 끝났어. 자, 그러면 너희가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손을 내밀어. 또 자, 다시 약속한 월요일이야. 이춘재 접견장에 나왔을까? 당연히 나왔을 것 같은데. 기다렸겠지. 아니. 이춘재가 안 나와? 아니, 안 나왔어. 접견장이 텅 비었어.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수사본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 프로파일러들과의 면담을 조금 관심을 보이니까 월요일날 가기로 했지만 월요일날 가지 말자. 약간 애달게 해보자. 그래서 화요일날 가자. 아, 먼저? 아, 일부러 안 가고. 9월 24일 화요일 접견장에 수사팀이 도착했어. 나왔어. 성공했다. 자, 이춘재의 첫 마디 뭐였을까? 왜 안 왔냐고. 아, 왜 어제 안 왔냐고? 정확해. 어제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제 안 왔습니까? 자기 기다린 거죠. 그런 대화가 즐거웠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사팀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수사. 이 형사는 슬쩍 뒤로 빠졌어. 그리고 프로파일러만 들여보냈어. 이야. 이춘재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보려고. 자, 이 작전 효과가 있었을까? 뭔가 이 기싸움에서 이춘재보다 우위를 좀 점한. 이춘재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느낌이지. 세기구나. 자, 이춘재가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 혹시 내가 입을 열면 당신들 승진도 하고 좀 그럽니까? 그럼 제가 이야기 좀 해줄까요? 얘기할 듯 말 듯 생색을 내. 그러다가 내가 모든 걸 다 말하면 많이 놀랄 겁니다.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 이 틈을 놓치면 안 돼. 프로파일러는 이 틈 놓치지 않았어. 그치. 누가 곤란하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정말 사실이면 진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종이하고 펜을 주세요. 종이하고 펜을 건네자 뭔가를 적었어. 바로 이거야. 이거야. 그게 실제 이춘재가 쓴 글씨야. 구체적인 숫자를 적은 걸 보니까 다 기억하고 있었네. 너무 충격이네. 무려 49건에 대한 폭탄 자백을 한 거야. 이미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건들을.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강간사건까지 사건 건수, 그리고 자기가 범했던 지역,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왔었어요. 이춘재는 이때를 기점으로 진술을 막 쏟아내. 사건 현장을 심지어 직접 그리기도 했어. 이 형사도 놀라울 정도야. 범행을 하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피해자를 조우를 했고, 어떻게 제압을 해서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떻게 범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을 그냥 덤덤하게 하는 거죠. 남 얘기하듯이. 이야. 인간 세상에 악마가 있다면 이춘재가 악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악마지, 진짜. 악마야. 너무 소름 돋고 어째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